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늘 시장도 글로벌 악재로 인해서 지수 급락하는 그런 모습들이었는데 리스크 관리 잘 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종호투캅스의 이두커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윤동주입니다. 네, 오늘 시장 역시나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아시아 증시를 물론 유럽 증시는 그나마 이제 반등이 조금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자, 우리 시장은 외국인들에 대한 매도세가 조금씩은 거칠어지고 있는 그런 시장인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이럴 때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보유하고 계신 종목들에 대한 걱정이 좀 많으실 텐데, 자, 앞으로의 시장 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전일 주말이었죠. 주말 쪽 이제 프랑스 쪽에서 테러 난과 동시에 전 세계 시장이 좀 요동을 치지 않겠는가라고 좀 우려스러운 목소리가 있었는데, 전 세계에서 일본과 우리나라 가장 빨리 시작하죠.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대 약출발을 했는데 그나마 조금 낙폭이 크다고 해야 될지 안 크다고 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중국 같은 경우는 플러스 마감을 했고요. 오히려 테러가 난 프랑스 같은 경우도 장을 봤는데도 불구하고 플러스 상승 마감했습니다. 유독 우리나라 한국 증시만 거래소 기준으로 마이너스, 코스닥 같은 경우도 마이너스 하락 마감하지 않았는가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좀 아이러니한 것 같습니다. 결국은 투자 심리가 지표를 좌우시하는 상황이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결국은 지수가 하방으로, 그러니까 투심 자체가 얕은 상황이다 보니까 약간의 사태만 발생을 해도 매도해야 된다, 이런 감각관념에 굉장히 빠져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리나라 증시 지금 거래소 지표를 놓고 본다고 하면 윗골이 굉장히 길게 달린 장중 최저가에 마감을 했죠. 우리나라 증시만 본다고 하면 내일도 하락인데, 제가 생각하기엔 오늘 미국장이 특별한 이슈 없이 마감이 된다고 하면 우리나라 장은 내일 좀 강하게 반등이 나오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것 같습니다. 9.11 테러 때도 마찬가지고, 테러가 남과 동시에 한 달 동안은 굉장히 조금 변동성이 크게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한 달 동안도 좀 맞춰가지고 좀 타이트하게 움직이시는 장세가 좋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어느덧 연말이 다가오고 있죠. 끝을 향해 올해도 2015년도 끝을 향해 달리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저희가 전수해드릴 수 있는 기법 그리고 투자 방법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시간과 투자를 해서 좀 많이 알려드리고 있는데 도움이 좀 되고 있는가라는 의구점도 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번 시간을 통해 가지고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철저한 준비도 필요하지 않겠는가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오늘 시장 관망을 좀 하면서 지난주부터 우려했던 결과가 말씀하신 대로 프랑스 파리의 폭탄 테러로 인해서 하락의 연속성을 나오는 것 보고 상당히 좀 고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현재 상황 글로벌 호재가 없는 그런 상황에서 12월 달에 금리 인상에 대한 불확실성, 또 코앞에 지금 다가오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구간부터는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더욱더 힘든 구간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자, 근데 이제 오늘 종목들에 대한 특징을 좀 보면은 재료가 있는 종목들은 그나마 주가의 방향성이 급락보다는 옆으로 기거나 1% 안쪽으로 종목들 하락하는 종목들이 몇몇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의 종목 또한 향후 방향성에 대해서 전략적인 부분들 오늘도 반드시 저희 종목값과 함께 어려운 길 헤쳐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 프로그램 참여하시는 방법 두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자, 서울번호 02-3153-2611번부터 2번까지, 문자는 013-3366-0110번으로 지금 빠르게 연락 주셔서 내일장 전략에 대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바로 문자 상담 받아보겠습니다. 2571번님, 루트로닉 7만원에 비중 30%, 지금 오늘 종가가 41,750원에 마감을 했네요. 작년 같은 경우는 한 15억 정도 영업 흑자를 냈던 기업으로 28억이네요. 28억 정도 흑자를 냈던 기업으로 보여주고 있고요. 단기순이익 기준으로 한 10억 정도 나오는 상황이고, 상반기 같은 경우 한 20억 정도 나왔는데, 매매 동향을 놓고 보면 뚜렷한 주체는 없는 것 같습니다. 기관 같은 경우도 그렇고, 외인 같은 경우도 뚜렷한 주체는 없는 것 같고, 재료를 찾아보면 최근 들어서 이제 줄기세포 관련된 기업들이 상장을 한다라고 하는 이슈를 보고 주가가 한번 움직였었는데, 상승폭을 일정 부분 좀 반납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네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종목 7만 원 요때 매수하셨다고 하면 7만 원 올 때까지는 기다리기에는 약간의 무리적인 부분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작년 초에 10,000원짜리 종목이 많이 올라갔죠. 줄기세포 치료와 관련된 결국 성공을 해야지만 다시 한번 10만 원까지 레벨업이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단기적으로 대응하시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39,000원, 종가상으로 39,000원을 좀 손절 라인으로 잡고요. 1차적인 목표가를 43,500원 라인, 43,500원 라인을 잡고 대응하시는 게 좋지 않나라고 정리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9565번님, 세종텔레콤 2,160원에 비중 25% 되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세종텔레콤 지난번에 목요일 정도에 상담해드렸던 그런 종목이 되겠죠. 21선 지지되는 그런 상황에서 2,300원에서 400원대까지의 라인의 상승구간 열려있다라고 좀 말씀 좀 드리면서 이때 일단은 비중 축소 의견을 좀 말씀 좀 드렸던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현재 금요일 같은 경우 2,350원대까지 급등이 좀 나왔지만 역시나 저항적인 물량들에 대한 압박이 진행이 되면서 굉장히 윗꼬리가 긴 그런 모습들. 자, 역시나 오늘 이제 21서 하방이 따라게 되다 보니까 15% 정도 급락적인 부분들이 진행이 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자, 이런 상태에서는 내일 정도에도 추가적인 급락은 진행이 될 수 있다라고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중요한 것은 반등적인 측면들도 어느 정도 열려는 있습니다. 열려는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은 하락의 폭이 더 깊어질 것 같습니다. 하락의 폭이 1,500원대까지 급락이 좀 한 번 더 진행될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상당히 좀 리스크 관리 좀 온 총력을 가해서 리스크 관리 좀 들어가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3,100원대에 대한 부분들, 정고점에 대한 부분들 그때 계속적으로 말씀을 강조를 좀 드렸었죠. 요때 라인대를 맞고 떨어지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이번 때 반드시 이 종목 수익 실현 내지 정리 좀 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렸는데 상당히 좀 아쉬운 그런 상황이 되겠고요. 자, 중요한 것은 이번에 이제 1,500원대를 한 번 더 지지한다라고 했을 때는 그때 다시 한번 연락 주셔갖고 추가 매수 관점 보면서 어떻게 좀 잘 빠져나올지 다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문자 보겠습니다. 4981번님 포스코 17만 5천원에 비중 30%, 오늘 종가 16만 5,500원이네요. 최근 들어가지고 좀 주가 급락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는데, 주가가 외인이 강력한 매도세로 인해 가서 20만 원도 도달을 못하고 좀 하락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는데, 저번에 주가가 급락할 때였죠. 16만 원, 요때 제가 1차적인 목표가 18만 원, 2차적인 목표가 20만 원을 잡아드렸는데, 고가 19만 5천원까지만 올라가고 20만 원 도달 좀 못했네요. 도달 못하고 주가 하방으로 밀려가지고 전저점도 이탈하고 있는 패턴을 보이고 있는데, 예, 글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최근에 정말 간단한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제 지인이 물어봤습니다. 포스코 매수해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되냐. 근데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16만 원 초반 오면 저라면 매수하겠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기술적으로 대응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연말 되면 배당과 관련된 이슈들 있죠. 배당 금액을 기준으로 놓고 본다고 하면 배당주로서의 메리트가 부각돼가지고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오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늘 종가 16만 5,500원인데 16만 원 초반을 매수 단가로 잡으시고요. 1차적인 목표가 18만 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4888번님 경보제약 16,100원에 비중 20% 되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경보제약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한번 말씀 좀 드렸던 종목이었죠. 이 종목 박스권에 갇혀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일단은 갭 하락 출발했던 9월 30일 날 이때의 갭적인 부분들을 메울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 가격권이 17,000원이다라고 좀 말씀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17,000원 이상권역에서는 일단은 수익 실현 관점 말씀 좀 드렸는데, 자, 역시 오늘 같은 경우 지수 급락에도 불구하고 2% 정도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들. 하지만 기관들에 대한 매도세가 좀 진행이 되면서 꾸준한 매도세가 계속적으로 좀 나오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자, 제가 생각했을 적에는 일단은 17,000원 정도 이상권역에서는 정리 의견으로 단기적인 그런 포지션 정리하시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17,000원 이상권역에서는 수익 실현 관점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문자 보겠습니다. 6321번님 삼성전자 134만 6천원에 비중 20%, 오늘 종가가 126만 3천원이죠. 제가 이 종목 삼성전자 상담해주는 방송은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이때 상담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그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140만 원 간다, 아니 130만 원 돌파한다. 그리고 130만 원 돌파할 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140만 원 붙여서는 매도를 하고 나가셔라 라고 좀 말씀드렸는데 잘 매매를 못 하신 것 같네요. 매입 단가가 134만 6천 원이라고 하면 요선이 되는 것 같으니까 잘 매매를 좀 못하지 않으셨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과거, 그러니까 옛날에는 원래 삼성전자랑 거래소 지수랑 커플링이 됐었죠. 근데 최근 들어서 커플링이 안 되다가 최근 들어서는 또 다시 한번 커플링이 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장대 연봉 모습이 굉장히 좀 안 좋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종목 같은 경우도 기술적 반등 나올 거라고 보여주고 있고요. 134만 원을 1차
목표가로 잡지 마시고 제가 생각하기엔 한 요 라인 132만 원 선까지는 기술적 반등이 나오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선에 맞춰가지고 매매 전략을 좀 짜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7888번님 한미약품 86만 5천 원에 비중 100% 되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한미약품 지난번에 이제 기술 수출 관련된 에로 관련된 이슈 이후에 주가의 하락폭이 추가적인 상승이 아니라 차익 실현이 나온 이후에 지금 조금씩 눌림목 구간에 좀 들어온 그런 상황이 되겠죠. 자, 오늘 아침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오늘 급락에 대한 부분들이 일단은 상당히 좀 중요한, 결국에는 이제 70만 원 초반대까지 하락권 열려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드렸는데, 자, 일단은 74만 원대까지 하락 이후에 오늘 2% 정도 하락한 그런 모습들. 자, 결국엔 이제 내일 정도에는 이제 단기 반등 구간으로 좀 들어올 것 같습니다. 지금 점상한가가 들어간 이후에 11월 초 이후에 어느 정도 갭을 지금 메우고 있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5일선에 대한 저항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5일선이 78만 원 정도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제가 봤을 때는 다시 한번 5일선에 대한 안착이 좀 나온다고 했을 때는 다시 한번 80만 원대 초반까지는 일단은 트레이딩 관점으로는 나올 것 같습니다. 나올 것 같은데 굉장히 변동성이 빠르게 확대 구간으로 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초보 투자자분들이 대응하시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그런 지금 구간이다라고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홀딩 관점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오늘보다는 주 후반, 주 중반 정도에 다시 한번 연락 주셔서 체크해보는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문자 보겠습니다. 5407번님 바이로메드 14만 5천 원에 비중 45%. 바이로메드 같은 경우도 이도코멘터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10만 원대 굉장히 좀 관심을 많이 가지시라고 많이 말씀드렸었죠. 주가 최근 들어가지고 얼마죠? 한미약품 이슈로 인해가지고 18만 7천 원까지 무려 87%가량 상승을 했었는데 바이로메드를 투자하신 분들이라면 결국은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방법을 좀 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CT에서 발급한 바이로메드 보고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만약 당뇨병 치료제 관련돼가지고 임상이 기술 수출이 된다 그러면 목표 주가 70만 원이고요. 임상이 실패된다 그러면 목표 주가 2천 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8만 1,200원, 지금 현재가 18만 1,200원인데 지금 현재가가 14만 5천 원이면 굉장히 수익 중인 걸로 파악되고 있는데요. 제가 생각해도 기업 자체는 좋습니다. 기업 자체는 좋은데 임상 결과에 따른 건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약간의 도박적인 부분도 분명히 투기적인 부분도 들어가 있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들고요. 제가 생각하기엔 이 종목 같은 경우 상승률 충분합니다. 상승률 충분하고요. 정고점인 20만 원까지 1차적인 목표가 충분히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시는 투자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옳지 단기적으로 대응하신 건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단기적으로 보신다고 하면 1차적인 목표가 20만 원, 장기적으로 보신다고 하면 큰 파동에 잔파동이 흔들리지 마시고 큰 그림 그려가시면서 매매하시는 게 좋지 않나라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7666번님 두산 12만 6,500원에 비중 80%라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두산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말씀 좀 드렸었죠. 오전에 상한가 팩토리 시간에 면세점 관련된 이슈. 일단은 재료 노출로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상승 시 매도 관점으로 좀 말씀드렸던 그런 종목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좀 따라잡지 말자라고 좀 언급을 좀 드렸는데, 자, 일단 12만 6천원대에 매수를 하셨으면 어제 아니면, 지난주 금요일 아니면 오늘 매수를 좀 하신 것 같아요. 일단은 하락폭이 오늘 고점이 20%, 저점이 마이너스 5%니까, 25%의 등락률이 있었던 굉장한 변동성이 있었던 그런 종목이었다라고 좀 봐야겠습니다. 자, 결국 이제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터졌죠. 거래량이 2008년도, 2007년도 이후에 역대 최다 거래량이 터졌습니다. 지금 최다 거래량이 터져주면서 일단은 그 박스권 상단 구간까지, 그러니까 지난번 2014년도에 상단 구간까지 지금 올라온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글쎄요, 일단 제가 봤을 적에는 일단 하락 맞은 건 어쩔 수 없겠지만은 이 종목을 갖고 큰 수익을 본다라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조금 더 어떻게 빠져나와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을 고심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오늘 이제 급락이 나온 이후에 내일도 추가적인 하락은 좀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내일도 갭 하락 출발이 좀 진행이 될 것 같은데, 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일단은 내일 정도까지 일단 하락 구간 좀 진입이 되고서 어느 정도 안정권에 좀 들어올 것 같습니다. 안정권이라는 거는 추가적인 급등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지수가 급락 이후에 서서히 안정화를 찾는 그런 패턴이 나올 것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하락 구간에서 매도 관점으로 좀 보지 마시고 조금 더 긴 호흡에서 좀 긴 호흡에서 보시는 전략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일단은 이 종목 다시 한번 윗꼬리 부근까지는 상승할 가능성은 어느 정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면세점 관련된 그런 사업 자체가 일단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이슈들이 조금씩 점진적으로 나올 가능성도 앞으로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홀딩 관점으로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다시 한번 11만 원대 구간 좀 들어왔을 때 그때 한번 다시 한번 전화 주셨고 추가 매수 관점 포인트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엔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어떤 종목 가지고 계세요?
대우 인터넷은요, 전번에 상담을 했거든요. 네. 19,000원 오면은 전화 달라고 하셔가지고. 네, 매입 단가랑 비중 어떻게 되시죠? 35,000원이에요. 비중은 어떻게 20%고요. 되세요? 예. 20%고요. 결국은 오늘 19,000원 무너졌네요. 예. 네, 어떤 부분이 궁금하세요? 아니, 추가 매수를 할지, 매도를 해야 될지 싶어가지고요. 결국은 좀 무역 손실 부분에 적자 폭이 갈수록 확대되고 있는 부분이라 참 추가 매수를 권하고 싶진 않고요. 예. 35,000원이면 거의 반토막 됐잖아요. 예. 근데 이걸 지금 손절을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아, 글쎄요. 제가 어떡하면 손절을 좋죠? 예, 제가 손절을 하라고 말씀을 드려도 로스컷을 못 하실 것 같아요. 예. 근데요, 35,000원 올려면요, 예. 시간이 꽤 걸릴 것 같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꽤라는 단어가 적절한지까지도 잘 모르겠고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저점에 물타기해서 들어가시는 방법이 좋을 거라고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일봉상으로 보나 주봉상으로 보나 52주 신저가예요. 예. 그러니까 뭐 좀 애매한 상황이고요. 예. 그나마 월봉상으로 놓고 보면 요 라인이 지지 라인이 있긴 한데 14,000원대가 지지 라인이 있긴 한데 요게 또 그거든요. 그러니까 요게 지지 라인이라고 하기에도 애매한 상황이긴 해요. 예. 지금 이평선 자체도 다 무너진 상황이고 주봉상으로도 완전 역배열, 정배열, 일봉도 역배열, 월봉도 역배열 다 역배열이잖아요. 예. 하방으로 좀 보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한데 예. 요거 지금 밀려도 매도 안 하실 거잖아요. 글쎄 좀 어렵기는 예.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이 종목 오른다 해도 매도 안 하시고 내린다 해도 매도 안 하실 것 같아요. 아니, 저번에 좀 좋게 넣어갖고 좀 기대를 했었거든요. 일단 흐름을 보면요. 예. 흐름을 보면 안 좋아요. 흐름을 아니, 보면 예. 전번에, 지지 라인이 자꾸 높아졌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좀 안심하고 있었는데. 근데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대외적인 악재로 인해 가지고 주가가 빠지는 거잖아요. 그래, 예. 예, 테러가 날지는 아무도 몰랐잖아요. 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 좀 잘 들으세요. 예. 내일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증시가 만약에 우리나라만 지금 빠졌잖아요, 유독.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가장 많이 빠졌어요, 아시아 중에서도.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중국은 올랐고요. 예. 일본 같은 경우도 0. 몇 프로밖에 안 빠졌어요. 예. 그리고 오히려 테러가 난 프랑스 같은 경우는 상승 마감했어요. 예. 그러니까 만약에 미국장에 큰 이변이 없이 뭐 양봉 마감을 하거나 플러스 마감을 한다고 하면 우리나라 증시도 내일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예. 근데 그거에 맞춰갖고 요것도 올려야 돼요, 대우 인터내셔널도. 예. 이게 올려가지고 원래 바닥 라인인 19,000원 라인을 받쳐야 돼요. 예. 그렇다고 하면 주가 다시 한번 레벨업 해가지고 뭐 전고점이 22,000원, 23,000원 요 라인을 만나러 갈 가능성도 높아요. 예. 근데 만약에 하나 내일 증시가 오른데도 불구하고 이 종목만 빠진다. 예. 그러면 안 좋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예. 그러니까 내일 오르기를 좀 기대하시고요. 제가 생각하기엔 내일 오를 것 같긴 해요. 예. 그러니까 내일 오르기를 좀 기대하시고 올라가지고 종가상 19,000원에 기존의 19,000원을 무조건적으로 지지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러니까 19,000원을 붙이냐 못 붙이냐를 키를 잡고 매매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추가 매수하지 마시고요. 예. 이번 주에 19,000원 라인 지지하는지 그거 한번 여부 체크해가면서 갈게요. 예, 19,000원 안 되면 매도를 해야 좋는 거예요? 매도하지 마시고요. 예. 이번 주 금요일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종가가 17,000원대다. 그러면 금요일날 다시 한번 연락 주세요. 제가 기억하고 있을 예, 테니까. 예. 예, 그때 다시 한번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예, 수고하세요. 예. 네, 다음 전화 연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그거, ENF 테크놀로지. 예, ENF 19,000원에. 테크놀로지요? 네. 네, 19,000원에 30%. 30%요. 네. 언제 매수하신 종목이세요? 한 2달 가까이 됐어요. 아, 2달 가까이 되셨어요? 네. 한번 이익 실현 기회가 있으셨네요, 그럼? 네, 있었는데 이게 또, 날아갈 줄 알고, 예. 그냥 계속 놔둬놓는데 이게, 계속 흘러내리더라고요, 이게. 아, 그러셨어요?
네. 자, 일단은 61선이 이탈되니까 빠르게 급락이 진행됐죠. 지금 61선이 2만 원대 정도 되니까 2만 원대를 지지가 무너지니까 빠르게 지금 급락이 나왔습니다. 한 30% 정도, 고가 대비 30% 정도 급락이 좀 나온 상황인데, 자, 어느 정도 하락의 폭이 거의 다 나온 것 같아요. 오늘 동종업종에 있는 AP 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오늘 이제 상승 쪽으로 어느 정도 방향을 틀었던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이 ENF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도 일단 3분기 실적은 굉장히 좋았잖아요. 실적은 예. 실적이 좋아가지고 계속 네네. 들고 있거든요. 예, 실적은 뭐 크게 문제가 없는데 지금 뭐 실적이 안 먹히는 장이니까 실적이 뭐 좋다고 해도 빠지고 나쁘다고 해도 빠지고 진짜 안 먹히고 있어요, 지금 실적이. 투자 심리가 그만큼 위축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 오늘 1% 정도 빠졌잖아요. 네. 사실 그거에 좀 감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만큼 투자 심리가 안 좋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봤을 적에는 지금 구간에서 손절할 의미는 없을 것 같고요. 오히려 바닥 구간으로 좀 지지가 좀 나와주게 된다면은 다시 한번 18,900원대, 그러니까 19,000원대까지는 일단은 상승 구간으로 열려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거 저 추가해서 살 생각인데 해도 괜찮을까요? 지금 비중이 30%잖아요. 네. 추가 매수 일단 하지 마시고 가지고 있는 물량만 좀 대응을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대외적인 이슈들이 어떻게 갑자기 급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에 대한 리스크 관리도 좀 생각을 좀 해야 되잖아요, 그죠? 네. 예, 그에 대한 관점에서 본다면은 일단 추가적인 매수보다는 보유하시는 그런 물량만 들고 계시고 일단은 18,500원에서 19,000원 이 사이 라인 구간 있죠? 그 네. 구간에 좀 진입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그때는 일단은 그 부근에서 정리를 좀 하셨다가 현금화 전략으로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거 장기 투자 계획인데요. 예. 장기 투자를 하신다고 하더라도 변동성이 지금같이 계속 있을 것 같아요. 15,000원도 갔다가 16,000원도 갔다가 계속 좀 이럴 것 같아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오늘 전화 주신 게 15,000원까지 내려와서 이제 걱정이 되셔갖고 전화를 주신 거잖아요. 근데 이게 또 내려갈지 이게 뭔가 이게 한 14,000까지 밀릴 수도 있죠. 일단은 지금 구간에서는 밀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추가적으로 밀릴 것 같지는 않은데요. 그러니까 오늘 이러한 악재에도 불구하고 1% 정도 선방을 했단 말이에요. 그죠? 네. 예, 선방을 했기 때문에 일단은 저가 매수세가 들어와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일단은 15,000원대에 대한 지지가 나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구간에서 상승 포지션으로 열려 있는 그런 상황들이 존재하고 있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18,000원에서 19,000원 사이 정도 오면 일단은 제 개인적인 생각은 정리하시고 현금화 전략으로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네, 어떤 종목 가지고 계세요? SK 네트워크요. 지난주에 네. 대표님이 전화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오늘 전화 드렸거든요. 근데 오늘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제가 금요일날 발표 전에 전화 달라고 했던 것 같은데? 아니요, 월요일날 전화해달라고 그러셨어요. 이거 그 이후에 안 보셨죠? SK 네트워크스. 그때 네. 상담하실 때 종가가 얼마였죠? 7,300 얼마. 그때 제가 7,500원 넘어가면 매도하라고 말씀 안 드렸나요? 아니, 그때 못했다고 하니까. 그분이시구나. 네, 네, 못했다고 하니까 이제 월요일날 전화 꼭 해달라고 그러셨거든요. 결국은 오늘 급락이 나왔네요. SK 네. 네트워크스. 네. 참 안 좋고요. 참 아이러니한 것 같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면세점 선정을 했는지 저는 잘 모르겠고요. 네. 왜 두산이 통과가 됐는지에 대한 것도 모르겠습니다. 세계 3위 면세점 사업자인 롯데가 밀리고 두산과 신세계가 됐다. 참 의문점이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 사업자 선정을 한다. 그러면 간단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발표하기 전에 미리 오르는 종목 그냥 사놓으면 될 것 같아요. 신세계랑 두산 미리 올랐잖아요. 네. 그럼 신세계랑 두산 됐잖아요. 네. 하나 갤러리아 타임월드 같은 경우도 발표하기 전에 올랐잖아요. 그럼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참 뭐 하는 건지 싶기도 하고 참 답 없는 상황인데요. 네. 좀 이게 억울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SK 네트워크스를 갖고 있다고 하면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면세점 이슈가 없다 한들 주가 원래 자리는 7,500원짜리예요. 그러니까 네. 7,500원 했던 이유가 그런 거고요. 네. SK 네트워크스 같은 경우는 면세점 사업과 관련된 매출이 몇 %인 줄 아세요, 혹시? 전체 매출 중에? 3%예요, 3%. 들었거든요. 3%밖에 없어요. 네.
그러니까 총 SK 네트워크스에서 발생되는 매출 중에 면세점에서 관련되는 매출은 3%밖에 안 돼요. 네. 근데 오늘 21% 급락 나왔죠. 네. 주식은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공포에 사야 돼요, 공포에. 네. 예, 공포에 사서 탐욕에 팔아야죠. 만에 하나 이 종목이 제가 생각하기엔 내일 5,000원 초반까지 밀린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관심 가져서 매수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5,000원대 초반요? 네, 지금 오늘 종가 5,790원이거든요. 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밀릴 가능성은 높아요. 네. 그러니까 매출의 3%밖에 차지를 안 해도 네. 밀릴 가능성은 높아요. 그러면 5,000원 초반대부터는 오히려 관심을 한번 가져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매입 단가 9,500원이잖아요. 네. 제가 확실히 말씀드리는데 요건 못 와요. 네. 예, 요건 못 오니까 평단을 낮추셔가지고 빠져나오시는 걸 좀 추천드리고 싶어요, 저라면. 그러면은 얼마까지 맞춰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요, 투자가 아니라 투기 성격으로 가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네. 기업에 대한 건 아예 배제하고 차트만 보고 매매를 좀 해주셔야 돼요. 아니고선 답이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오늘 결국은 두산 같은 경우도 주가 아까 상담했듯이 급락 나왔잖아요. 선정됐는데도 불구하고 마이너스 5% 급락. 그러니까 유독 네. 간해가 신세계밖에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주말에 롯데 쇼핑 하한가 간다 이런 얘기 되게 많았었는데 웃긴 네. 얘기죠. 결국은 놓고 보면. 네. 제가 생각엔 이 기업 같은 경우도 5,000원까지 주가에 밀린다고 하면요. 지금 이게 네. 비중 몇 프로였죠? 20%요. 과감하게 5,000원 초반에 비중 10% 실으세요. 10%요? 예, 그러면 7,000원 초반까지 오죠. 7,000원 초반까지요? 예, 그 다음에 버티세요. 왜 그러냐면 비중을 더 낮춰갖고 6,000원, 5,000원대로 낮추면 좋은데요. 네. 그러기에는 너무 투기 성격으로 비중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과감하게 10% 5,000원 초반이에요. 1,000원은 5,100원, 200원 이런 거. 네. 요때 오면 과감하게 비중 10% 실으셔가지고 평단을 네. 7,000원 초반으로 낮추신 다음에요. 네. 한 3, 4개월 동안 버틸 수밖에 없어요. 버틸 수밖에. 3, 4개월 정도요? 예, 버티세요. 무조건 버티세요. 그 방법밖에 다 없어요. 그러니까 이슈가 사그라질 때까지 버티시는 게 최선일 것 같습니다. 네. 아시겠죠? 그러면 7,000원 초반까지 오는 거예요? 아니면 중반까지 오는 거예요? 가봐야죠, 그거는. 가봐야 하는데, 일단 네. 추가 매수한 다음에 한두 달 지난 다음에 다시 한번 연락 주세요. 그럼 그때 다시 네. 한번 상담해 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수고하세요. 네, 다음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수고하십니다. 예, 고맙습니다. 어떤 종목 네. 궁금하세요? 대림 비엔코. 대림 비엔코요. 네, 예, 예. 12,600원에 20%입니다. 12,600원에 20%. 20%요. 예. 언제 매수하신 종목이세요? 오늘 했는데 그 21선을 닫고 더 못 올라가는 것 같으니까 예. 이게 여기서 안 올라갈 건지 궁금해서요. 그게 궁금해서 전화 주셨어요. 예, 예. 일단은 최근에 좀, 호재성 증권사 리포트들이 좀 많이 나온 거를 저도 이제 관심있게 좀 봤었는데, 증권사 리포트 나오고 올라간 게 굉장히 오랜만인 것 같아요. 오늘 또 11% 정도 급등이 좀 나왔는데, 예. 자, 중요한 것은, 증권에서 일단은 상승폭이 더 열려 있어요. 열려 있는데, 걸릴 상황들이 좀 많은 것 같으니까, 결국에는 이제 14,000원대 있죠? 예. 14,000원대를 한번 맞고 떨어질 수가 있어요. 예. 근데 이거를 지금 장기 투자의 관점으로 좀 보지 마시고요. 예, 예.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치고 빠지는 네. 전략으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예, 예. 일단 간단하게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14,700원에서 15,000원 구간 있죠? 예. 그 구간에 좀 진입을 한다면은 일단은 정리를 좀 하셨다가 일단 조금 더 내려왔을 때 다시 사시던가 아니면 다른 종목으로 교체 전략, 그러니까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추천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예, 예.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가지고 계세요? LG 디스플레이요. 매입 단가랑 비중 좀 말씀해 주실래요? 매입 단가는 24,700원. 비중은요? 40%요. 예, 어떤 부분이 궁금하세요? 이게요. 네. 실적이 좋다고 해서 샀는데, 실적. 또 오늘 보니까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LG 디스플레이가 실적이 걱정이 좋나요? 네? LG 디스플레이가 실적이 좋아요? 그 당시 살 때는 실적이 좋다고 했었거든요. 그 뉴스 보고 사신 거죠? 네. 실적이 좋나 안 좋나는 직접
좀 재무제표를 보고 판단해 주시길 조금 희망을 하고요. 모든 분들이, 네. 시청자분들이. 네. 언론만 보고 매수하시면 안 된 것 같아요. 아까 이두구 멘토님이 말씀하셨듯이 실적 좋아도 미래 성장성 없다고 그래서 매도. 안 좋으면 다음 분기에는 더 안 좋다고 매도. 똑같이 나오면 뭐 다음 분기에도 더 안 좋다고 매도. 그러니까 결국은 뉴스에는 뭐 실적이 발표되는 종목은 주가 하락 이렇게 지금 뭐 입고로 되는 상황이거든요. 아니, 근데 저 엊그저께는 또 2018년도에는 중국 LG 디스플레이를 완전히 뭐 확장해가지고 LG나 뭐 삼성 같은 데는 뭐 다 죽어버린다고 그런 것이 나오니까 그때부터 더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 LED, LCD 이쪽으로 중국이 사업에 진출한 지가 얼마나 됐죠? 한 10년 됐거든요. 아, 이게 10년 전부터 나온 얘기예요. 그래요? 근데 이제 와서 뭐 중국 쪽 얘기하는 것 자체가 조금 어폐가 있는 것 같고요. 네. 결국은 실적은 안 좋아요. 3분기도 안 좋고 4분기에도 좀 오히려 악화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동안 우리나라 시장에 돈을 벌어줬던 반도체와 디스플레이가 중국의 역습을 당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를 잃으면 힘들어지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도 전저점 25,500원을 오늘 100원 차이로 이탈을 안 했어요. 예. 오늘 종가 26,000원이거든요. 네. 아, 근데 좀 힘든 것 같아요. 힘든 것 같고요. 산업 자체를 놓고 보면 좋아질 수 있다는 얘기를 확실히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아, 그럼 예. 24,700원까지 나눌까요? 글쎄요. 좀 그걸 보셔야 되는 게요. 네. 예를 들어 과거 사례 포스코가 60만원, 70만원 때부터 지금 16만원까지 빠져 있는데 네. 계속 빠지진 않았잖아요. 네. 빠졌다 올랐다 빠졌다 올랐다 하다가 내려온 거잖아요. 결국 저가까지. 네. 네. 근데 LCD, LED 관련돼서도 이런 패턴이 나올 가능성은 굉장히 높아요. 네. 근데 제가 생각엔 LG 디스플레이의 지금 현재 주가는 낮은 가격이면 분명해요. 네. 낮은 가격이면. 네.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저는 안 삽니다. 안 사는데 만약에 제가 LG 디스플레이를 관심 가져서 매수를 한다고 하면요. 네. 저는 전저점 25,500원 이탈 때마다 3번에 나눠서 조금씩 매수할 것 같긴 해요. 아, 그래요? 예, 매수해서 예를 들어 주가 반등 나와갖고 저번에 올라갔을 때 가격이 얼마죠? 25,700원 요 라인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요 라인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고점을 조금씩 내리고 있잖아요. 아, 그래요? 지금 내리고 있죠. 지금 TV 보이시고 보고 계시죠? 예, 예. 조금씩 여기 고점을 내리고 있잖아요. 내리고 있죠, 예. 예. 그러니까 전저점 이탈 만약에 한다면 안 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은데 만약에 한다면 그때부터 3번에 나서서 신규 매수로 들어가고요. 네. 들어간 다음에 1차적으로 주가 기술적 반등이라고 엎어갖고 위로 올라갈 때 이때 23,000원, 24,000원, 25,000원 요거 라인에서 분할적으로 매도할 것 같아요. 아, 매도요? 네. 그러니까 이거 전략 굉장히 잘 짜셔야지 손실 안 보고 나오시는 종목입니다. 아, 저게 3만 얼마부터 이렇게 내려오길래 24,700원도 싸다고 샀는데, 거기에서. 그렇게 투자하지 계속 마시고요. 머물러가지고, 예. 엊그저께 24,200원이 오길래 팔까 말까 하다가 또 외국인이 또 사대요. 아, 그러길래 또 속고 했는데 오늘 너무 실망이 커가지고. 예, 저희 방송 보시면 좋은 종목 많이 좀 상담해드리잖아요. 그런 네. 거 보시고 좋은 종목은 매수를 하시고요. 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략 좀 짜신 다음에 매매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 희망은 뭐 별로 없구만요.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움직이시는 게 희망이죠. 예, 그렇게 방향성 잡고 매매해주세요.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수고하세요. 네, 다음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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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안녕하십니까. 수고하십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예,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저기 죄송한데 TV 소리, TV 꺼주시고요. 예, 전화기로 예, 좀 예. 들어주실래요? 예, 알겠습니다. 예, TV 좀 꺼주시고요. 예, 예. 예, 예. 자, 어떤 종목 궁금한 전화 주셨어요? 지금 KG 이니식스를 가 있습니다. KG 이니시스요. 매수가고 비중이 예, 어떻게 예. 되시죠? 25,400원. 예. 그래서 한 40% 정도 됩니다. 40%요? 예, 예. KG 이니시스 지금 보니까 굉장히 많이 빠졌네요? 예, 많이 빠졌어요. 고점 대비 거의 90%가 빠졌어요? 예, 예. 와, 진짜 이거
29,000원에서 지금 13,800원이니까 지금 거의 90% 가까이 빠졌습니다, 지금. 그래, 하도 많이 빠져갖고요. 예. 얼마 전에 18,500원에 한 2,000주를 추가해서 평균 다갈 낮추려고 좀 새로 매수했는데 또 거기서 또 빠지네요. 그러니까 추가 매수를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예, 예. 지금 손해가 굉장했을 것 같은데. 예. 자, 일단은, 재료가 있었잖아요. 인터넷 은행도 관련된 이슈도 그렇고, 삼성페이 관련된 이슈도 그렇고, 이 회사 주가의 매출에는 미비할 수 있을지언정 결국에는 테마성으로 올라갔던 그런 종목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테마가 사그러지니까 역시나 차익 실현 매물, 실망 매물, 동시다발적으로 쏟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에 투자 심리가 굉장히 위축된 상황에서, 굉장히 주가의 방향성 자체가 계속적으로 하방으로 꺾이고 있는 그런 과정인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일단은 제가 봤을 적에는, 빠질 만큼은 다 빠진 것 같아요. 여기서 더 빠지면 뭐 얼마까지 더 빠져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제가 봤을 적에는 빠져봤자 지금 13,000원 초반까지 들어올 것 같아요. 네네. 13,000원 초반까지 좀 들어올 것 같은데, 일단은 지난번에 한번 급등하기 직전에, 박스권을 그리고 급등하기 직전에 그런 가격들이 13,000원대, 13,400원대, 요때 라인들에 대한 일단은, 하방 경직성이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적에는 어느 정도 이 구간 라인은 지지를 좀 해주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지만은, 일단 대외적인 이슈적인 부분들이 어떻게 지금 흘러갈지 모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적에 추가 매수 관점은 하지 마시고요. 예, 추가 매수 관점은 더 이상 하지 마시고요. 예. 일단은 보유를 좀 하고 계세요. 보유를 좀 하고 계시다가, 이 정도 반등이 지금 없이 빠졌잖아요. 그죠? 예. 고점에서부터 반등이 거의 없었어요, 지금. 장중 반등 이외에 상승의 연속성을 기술적 반등조차 지금 거의 안 나왔기 때문에 반등이, 그러니까 12월 초에 또다시 인터넷에 관련된 이슈가 나올 것으로 좀 예상이 돼요. 네네. 그러니까 결국엔 이 종목 자체가 매출에 대한 부분이, 그에 대한 매출이 미비할지언정, 결국에는 투자라는 게 테마를 먹고 일단 주가의 수급 자체가 올라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런, 상승이 좀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12월 초까지 일단 기다리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안 그래도 좀 기다려야 하는데, 예. 오늘 단가 높아가지고, 딴 주식을 처분하고, 이거를 다시 좀 평균 단가도 낮추고, 매수에 할까 싶은 생각도. 예, 리스크가 너무 크기 때문에, 예. 그건 좀 추천을 좀 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예, 추천을 드리고 싶지는 않고요. 일단은 기술적 반등이 좀 들어온다고 했을 때, 최대한 손실 보고 적게 매도를 하고 나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주가가 원래 이제 본래 주가로 와버렸잖아요. 그죠? 예. 인터은행하고 삼성페이 관련된 나오기 직전에 주가까지 지금 제자리로 왔기 때문에, 재료가 역시나 마감이 되면, 주가도 하방으로 좀 흘러내린다는 부분을 다시 한번 좀 인지를 하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12월 초 정도에 일단 다시 한번 이슈적인 부분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12월 초에, 일단은 뭐 다시 한번 연락 주시던가, 방향성 체크 한번 다시 한번,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예,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그 앞전에 오래지청 됐는데, 29만 8천 원 넘어가면은 다시 전화하라 그래가지고, 네, 어떤 종목 가지고 계세요? 38만 9천 원. 그러니까 어떤 종목 가지고 계세요? 농심이요, 농심. 농심? 네네. 매입 단가가 얼마였죠? 30만 원이요. 아, 그때 39만 원 돌파하면 연락 달라고 했죠? 예. 예, 오늘 39만 2,500원이네요. 네네. 뭐, 이 어려운 장에 30% 수익, 축하드리고요. 예. 결국은 개인 투자자가 투자를 해야 되는 종목 중에 하나를 잘 매수하는 게, 저가에 잘 매수하신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네. 뭐 어떤 부분이 궁금하세요, 근데? 근데 이게, 네. 오늘 40만 원까지 갔다가 해서 내가 5%만 팔았거든요. 예. 근데 40만 원은 못 팔고 39만 7천 원에 팔았는데 15% 이걸 더 갖고 가야 되나 팔아야 되나 이제 걱정이 무서워요. 이거 투자 기간 얼마나 보세요? 투자 기간은 뭐 그렇게 뭐 걱정 안 해요. 저는 그냥 다른 종목 살지를 모르니까. 요거 1, 2년 가져가실 수 있나요? 1년, 2년까지는 안 되겠는데요. 이거 지금 39만 2,500원이죠? 예. 장기적으로, 제가 물어본 이유는 장기적으로 가져간다고 하면 상승할 종목은 분명히 맞아요. 아, 장기로요? 예. 장기로 말하면 몇 년을 말합니까? 제가 생각에 한 1년만 가져가셔도 돼요. 1년이요? 예. 근데 단기적으로 가져가신다고 하면, 주가 예. 예를 들어 빠진다, 35만원까지. 예, 35만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 빠진다.
그러면 손절가 말씀하시는 거죠? 예? 손절가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종가가 35만 392,500원이고요. 예. 만에 하나 이 종목이 35만 원까지 빠진다. 예. 그러면 아쉽죠? 예, 예. 그러니까 안 아쉬우면 가져가셔야 돼요. 안 아쉬우면은. 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예. 그러니까 나의 목표가는 40만 원이 아니다. 요거 30만 원 빠지고 20만 원 빠져도 관심 없고 나는 가져가겠다라고 생각이 들면 가져가시고요. 예, 예. 이게 뭐 지금 39만 2,500원인데 조금만 빠져도 걱정된다. 그러면 40만 원 넘어갈 때 다 정리하세요. 그러면 40만 원에 가면은 팔고 내중에 35만 원 밑으로 내려오면 다시 살까요? 35만 원은 안 올 것 같고요. 예. 농심은 굉장히 좋은 기업입니다. 결국은 뭐 기업의 자세한 내용까지는 설명드릴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네네. 뭐 최근 들어서 백산수 같은 경우도 판매가 잘 되죠. 그리고 뭐 맥주의 가장 기본 베이스가 되는 물이죠, 물. 물 같은 경우도 백산수를 이용해가지고 농심 같은 경우도 맥주 사업부에 진출을 하기 때문에 맥주 사업부에 대한 매출이 증가될 가능성 굉장히 높아요. 지금 수입 맥주 가격 인하에 대한 뭐 그 가격 할인해갖고 판매하잖아요, 수입 맥주. 요거에 대해서 제재를 한다는 얘기가 좀 돌아요. 그러면 맥주 사업 부분도 좋고 백산수에 대한 매출도 좋고 기존의 짜왕에 대한 매출도 좋고 다 좋잖아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가져가시면 좋아요. 장기적으로 가져가면 좋은데 지금 뭐 수익 구간이 한 33% 이미 올라와 있기 때문에 뭐 나는 요거 좀 빠져갖고 수익이 한 20%로 된다. 그러면 싫어. 그러면 지금 가격에 정리하시는 게 좋고요. 예, 뭐 나는 뭐 한 6개월, 1년에 한번 가져가 보겠다. 그러면 주가 밀리더라도 신경 쓰지 마시고 가져가세요. 예. 예.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예, 네. 예. 네, 다음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네, 쌍방울이요. 쌍방울이요. 매수가하고 비중이 어떻게 되시죠? 3,630원에 30%요. 3,630원에 30%요. 네네. 언제 매수하신 종목이세요? 10월 달에. 예? 10월에요. 10월 달에 하셨어요? 네. 매수하신 이후에 주가가 계속 빠졌죠? 네. 오늘도 빠졌어요, 그죠? 네. 내일 일단 조금 더 빠질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이거 추가 매수를 좀 더 해야 되나 해서요. 추가 매수를 더 해야 되나 해서요. 네네. 일단은 변동성에 견딜 수 있으시죠? 네네. 일단 뭐 굉장히 변동성이 클 것 같아요. 하락의 폭이 있죠? 네. 하락의 폭이 마이너스 10% 정도 열려 있어요. 네. 10%요? 예, 마이너스 10% 정도 열려 있습니다. 열려 있기 때문에 그거 감안하시고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요? 예. 아시겠죠? 네네. 그래서 추가 매수로 2,400원 부근 오면은 일단은 일부 추가 매수를 하시고요. 네. 손절가도 그 라인으로 정해야 될 것 같아요. 추가 매수 했는데 2,400원 이탈해버린다? 네. 빠르게 다 전량 정리하셔야 될 것 같아요. 다요? 예. 지금 61선이 지금 이탈이 지금 됐기 때문에 내일 개파락 출발이 좀 예상이 될 것 같아요. 일단 61선 지지 한도 내에서만 홀딩하자라고 이 쌍방 같은 경우에는 일단 말씀 좀 드렸는데 61선이 오늘 위협하고 있습니다. 위협하고 있기 때문에 60선 이탈되면 굉장히 빠르게 하락폭이 진행될 수 있어요. 다만 2,400원 정도의 마지노선의 그런 지지 라인들이 형성돼 있기 때문에 이 2,400원 정도에서는 어느 정도 주가의 방향성이 어느 정도 저점을 잡아줘야 되는 패턴이 있어야 된다. 자, 결국에는 그 라인 정도에서는 추가 매수 관점으로 좀 보시되 하락폭은 거기까지 열려 있다라고 좀 생각하시고 앞으로도 변동성 클 것 같아요. 클 것 같기 때문에 일단은 만약에 다시 한번 상승고가 좀 들어온다. 그러니까 2,400원까지 급락을 했다가 다시 한번 61선을 다시 끌어올릴 수도 있어요. 네. 끌어올리면 그때 한번 다시 한번 연락 주세요. 그리고 마이너스 10% 내일 정도 뭐 하락이 좀 나왔는데 좀 무서워서 조금 추가 매수를 못 하겠다라고 하시면은 그 다음 날 정도 있죠? 네. 주 후반 정도에 다시 한번 연락 주셔갖고 방향성을 다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좀 현명할 것 같아요. 네. 예, 고맙습니다. 네. 예,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네, 어떤 종목 가지고 계세요? OCI 8만원에 100%입니다. TV 소리 좀 줄여주실래요? 예. 꺼주세요, 아예. 예. 예. 네, 어떤 부분이 궁금하세요? 아니, OCI가 지난번에 보니까 분기 발표하고 나서. 네. 4분기에 실적이 좀 축소될 것이다. 또 어떤 사람들은 또 흑자 날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가
젓갈게 나오는데. 네. 그래서 이거를 좀 이제 긴가민가하고 샀는데 요즘에 좀 밀리네요. 4분기 흑자는 누가 나온대요? 아니, 컴퓨터에서 그렇게 흑자가 나올 것 같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또 3억인가 2억인가 축소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결국은 참 그런 것 같아요. 언론을 믿자니, 그러니까 기사를 믿자니 좀 안 믿기고, 내가 공부를 직접 하자니 공부할 게 너무 많고, 그래서 결국은 언론에 나온 뉴스를 보고, 좋다 그러면 매수, 안 좋다 그러면 매도 이렇게 매매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아니요, 그게 아니고. 네. 이거는 그러면 그전부터 보고 왔기 때문에. 네. 몇 번을 이건 내가 매매했던 종목인데, 워낙 또 많이 빠졌고, 특별하게 재무 상태가 그렇게 나쁜 기업도 아니고 해서, 어느 정도 좀 바닥에 오지 않았나 싶어가지고 샀는데 이렇게 빠져요. 결국은 유가랑 좀 연계시켜야 될 것 같고요. 네. 지금 전저점 49,600원을 좀 만나러 계속 가려고 하잖아요. 오늘도 2.5% 하락해서 73,800원에 마감을 했는데, OCI 같은 경우는 이도코멘터님이 굉장히 잘 맞춥니다. 그러니까 제가 OCI 귀신이다 할 정도로 굉장히 잘 맞추는데, 이도코멘터님 좀 상담을 했어야 되는 종목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생각에는 약간 더 밀릴 것 같아요. 밀려가지고 전저점 만나러 갈 것 같습니다. 결국은 유가랑 연동시켜야 될 것 같은데, 이제 폴리시리콘이 태양광의 기초 소재이기도 하잖아요. 네네. 근데 유가가 저유가 시대가 장기간 유지가 된다. 그러면 차세대 에너지를 사용을 할까요? 글쎄요. 그런 게 좀 있긴 있죠. 안 쓰겠죠? 네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유가가 40%, 지금 오늘 소비텍사 수익 기준으로 40.47인가 되죠. 근데 풍력 관련된 주들, 그리고 세일가스 관련된 기업들이 정제 마진이 최소 60불, 70불이다. 그러면 요걸 굳이 차세대 에너지를 사용할 필요가 없잖아요. 유가가 저유가인데. 그러니까 유가가 장기적으로 낮게 있다고 하면 결국은 OCI 주가도 하방이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생각엔 유가의 바닥선은 40불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결국은 내일 주가가 만에 하나 밀려가지고 69,000원까지 전저점 만나러 간다고 하면요. 오히려 관심을 가져보셔도 돼요. 그러니까 너무 부정적인 뷰보다는 오히려 바닥을 다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제가 OCI 가지고 있다고 하면요. 손절 안 하고 가져갈 것 같습니다. 좀 그렇게 대응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3276번님, 데코애니 1860원에 비중 30% 내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데코애니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9월달, 10월달경에 주가의 상승폭이 좀 나왔던 그런 종목이 되겠죠. 중국의 패션 시장 관련된 이슈로 인해서, 진출에 대한 이슈로 인해서 주가의 상승폭이 일단 300% 이상 급등이 좀 나왔던 그런 종목이었는데, 자, 역시나 지금과 굉장히 차익 실현 매물들이 좀 빠르게 진행이 되면서 어느 정도 실망 매물까지 같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고점 대비 지금 200% 가까이 하락을 좀 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굉장히 지금 가파른 하락폭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결국에 이제 기술적 반등을 좀 노리면서 이제, 대응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매수가 자체가 1860원이시기 때문에, 급등 직전에 사셨는데 조금 좀 아쉬운 그런 상황입니다. 결국에는 이슈가 사그라들 때까지 계속적으로 홀딩하셨기 때문에, 무의미 없는 홀딩을 좀 하지 않으셨나,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고요. 자, 중요한 것은 이번에 이제 61선이 이탈이 아니라 지지적인 부분들로 인해서 다 재차 상승 구간으로 좀 진입한다라고 했을 때는 다시 한번 3,000원대에 대한 어느 정도 상승 구간은 열려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이슈로 인해서 어느 정도 상승폭이 좀 나왔기 때문에 이 이슈가 지속될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기술적으로만 놓고 보면은 다시 한번 3,000원대에 대한 주가의 상승폭은 빠르게 기술적 반등이 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자, 일단은 3,000원대 갔을 때 다시 한번 연락 주셨고 매도 관점 다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 보겠습니다. 한국콜마 83,000원에 비중 50%, 오늘 종가 83,300원이고요. 장이 급락인데도 불구하고 1.46%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일봉상으로 놓고 보면 200일봉선도 무너지고 5일선 단기평선들이 다 우하향 차트로 완전 돌리고 있는 아래로 꺾고 있는 패턴을 보이고 있는데 굉장히 위험하신 가격대에 좀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지 않으셨나라고 생각이 드는 상황이고요. 차트 옆으로 돌려보더라도 결국은 약간 위험합니다. 약간 위험하기 때문에 단기 최근 들어서 화장품주들 다 안 좋죠.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굳이 한국콜마를 저가 매수
바닥이다 생각하고 매수를 해야 되는지 아닌지 좀 의구심이 들고요. 이렇게 흐름이 단기평선들이 하방으로 밀리면 장기평선과 만나는 가격인 85,000원 요 라인대의 힘겨루기가 굉장히 세게 이루어집니다. 무슨 얘기냐면 결국은 요 라인대 옆으로 장기가 누울 가능성이 있어요. 누울 가능성이 이 종목의 가장 최상의 시나리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거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제가 8만 원에 매수했다고 하면 이 라인대에는 어느 정도 좀 정리를 했다가 옆으로 눕고 좀 바닥 다지고 이런 흐름 나올 때 다시 한번 재매수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오늘 시장도 급락을 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지속적으로 좀 말씀 좀 드렸지만 기술적 반등이 좀 나온다라고 해도 긴장 노동치기 아니다라고 두 차 좀 말씀 좀 드렸는데, 자, 근데 또다시 시장은 하락의 연속성을 가지고 하락을 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하지만 오늘 프랑스 테러 관련돼서 유럽 증시라든지 다우지수 양호한 상황으로 일단은 정리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자, 이번 주에도 반드시 포지션 정리 잘 하셔서 큰 손실 없이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